조국 전 대표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지금 정계 복귀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지적들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요 반성하지 않고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행보다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국민의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전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나오자마자 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하거나 복당을 신청하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정말 파렴치한 짓이다. 자, 파렴치하다라고 지금 비판은 하고 있지만 조국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이제는 언제 어떻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조국혁신당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11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서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 아주 높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의원이 보시기에 조국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수순으로 정치에 복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 뭐 지금 순서를 보니까 감옥에서 청바지 입고 나올 때부터 모든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뭐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 대표도 아니고 조국 전 대표가 완전히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주목도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는 데다가 당장 내일 이제 현충원 방문하고요. 또 그 전에 이미 SNS에 글 올리고 된장찌개 동영상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는 거의 뭐 전격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본인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사면에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경청하겠다 그랬던가 그런 말은 있지만 2019년 10월에 법무장관직을 내려놓고 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바로 그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실망 아닌 절망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자신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뚜벅뚜벅 지금 거부를 지금 내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다시 들어가서 조국혁신당 대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삼척 동자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생각하고 조국 전 대표의 인지도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는 그거를 간파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좀 뭐라 그럴까 비싸게 군다 그럴까 지금 그런 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연대 내지는 궁극적인 합당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런 얘기하는 게 일러 보이지만 결국은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합당이나 뭐 연대를 넘어서 합당까지도 지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최병천 소장께서는 글쎄요 일단 뭐 당대표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을 보궐에 나갈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에 나갈 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특히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조국 전 대표가 실은 사과를 안 한 건 아니고 본인 말로는 한 15번 정도 사과를 했었고 실제로 2023년에도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등등 해가지고 사과를 아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도 아주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이 사건이 2019년도 있던 사건이니까 벌써 6년 지났거든요. 6년 지날 때마다 뭐 매번 말할 때부터 사과해라 말하는 게 좀 약간 어색한 것 같고요. 일단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좀 먼저 짚어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거가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돼야지 활동 반경이 좀 넓어지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있어요. 현재로서 이제 2군데 정도가 정해져 있고 추가로 이제 몇 군데가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덩어리는 민주당이 훨씬 큰 정당이고 그러나 주목도는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주목도가 팬덤도 있고 주목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가진 자원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보궐선거랑 그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선거연합을 할 건지 아니면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경쟁을 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동시에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도 조국
조국혁신당 내부의 입장을 좀 정리하고 지금 이제 그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지금 10월쯤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대표로 등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러저런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서 선거연합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부분적 선거연합과 부분적 경쟁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데는 지방선거는 양보할 테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좀 해달라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어떤 조율과 협상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로 동시 작동하기 때문에 몸값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니, 제 말씀하신 거죠. 10초만. 최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사과했는데 사면해갖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그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들어간 건 입시 비리예요. 그래서 2019년 10월에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관련된 법 개정은 2022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